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참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치가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원래 비싼 김치인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김치부터 더더욱 맛있는 김치까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먹을 만큼 먹고 또 가난한 우리 옆에 가난한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김치 잘 나눠 먹겠습니다. 하여튼 김치 보내주신 우리 전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장이 쉽지 않죠. 장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됩니까? 한국의 증권, 한국의 경제를 우리는 지고 어디까지? 저 백두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 전화 받는 것 중에 MACD를 한번 좀 더 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시황을 하고 MACD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을 좀 하고 MAC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황은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시황인데 이번에 주가가 예상외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가 이제 상승폭에 62% 빠졌죠. 상승폭에 100%에 이제 62% 빠지는 그런 큰 장이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큰 장이 하락이 있었는데 그 하락이 이미 예견되었는데 이제 주가가 조금 뜰 걸로 생각했는데 조금 늦게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오죠. 답이 거의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답이 상세하게 나오죠.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 1758포인트에서 여러분 2012까지 갔죠. 2012까지 가고 38%가 있고 62% 있죠. 38%가 여러분 아다시피 1928포인트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가 그 다음에 1840 한 2포인트 정도 되죠. 42포인트인데 뭐 이까지는 안 가는데 이 근접권이 갔죠. 근접권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접권에 갔어요. 근접권에 갔는데 그 근접권이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이제 조금 고생했죠. 고생하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근접권이 갔습니다. 근접권 갔는데 그 근접권이 주가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대세를 이야기했죠. 대세.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안 가고 10포인트 차이인 이제 185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제 이번에 여기서 물론 뭐 크게 떨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여기는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을 제가 이제 왜 안 떨어졌느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50% 이상 3일 만에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느냐? 모든 것이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대외 악재를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왜 안 빠지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일단 62% 반등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과연 반등하면 얼마쯤 반등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 아다시피 주가란 게 이제 100에서 거의 62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100에서 62포인트 정도, 5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럼 반등은 어떻게 해요? 요걸 100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100으로 잡죠. 100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정석 같으면 38%나 어떻게 해요? 100에서 62% 뜨는 경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8%, 62%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38% 같으면 1908포인트 정도 되고요. 자, 62포인트 같으면 1960포인트 정도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파죠. 정파로 봤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이 주가가 반등이 1908에서 어떻게 1908 아니면 그 다음 이걸 뛰어넘으면 196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뭡니까? 정파, 엘리어트 파동의 하락폭 100%에 어떻게 해요? 38% 아니면 이제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정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파죠. 부정파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하락폭에 어떻게 해요? 100%에 어떻게 해요? 2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이제 75%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것 같으면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어제 이제 주가가 오늘 또 그 주가에 거의 걸렸는데요. 오늘 정확히 25% 걸렸죠. 이 거래가 이제 1925%, 그러니까 하락폭에 22.5% 반등하는 자리가 1896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이제 쫙 걸렸죠. 그래서 걸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그 불륜인데, 근데 61평, 21평 다니면서 이 자리에 불륜. 그 다음에 이제 50% 가는 자리가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1934p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1973p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그 지지와 저항이 총 5개가 있죠. 뭡니까? 그 다음에 25%, 38%, 50%, 62%, 72%. 그러니까 요걸 정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제일 바닥에서 보통 25%,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72%, 75%. 요 5가지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틀 동안 주가가 25% 반등해서 계속 걸리는 모양을 보였어요. 여기 딱 보이죠? 25% 반등해서 주가가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했죠.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어제 저녁에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고점에 팝시다. 고점에 팝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고점에. 고점에 팔고 오늘 기다려 봅시다. 오늘 쉽시다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뭐냐? 삼성전자만 사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삼성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만 떴어요. 삼성전자만. 그래서 삼성 그러면 주식은 6%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2% 떠버렸어요. 2%. 삼성전자 다른 주식은 다 죽었겠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일단 비율부터 알아야 되겠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비율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지난주 목요일부터 뭐를 삼성전자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해요? 파형으로 봐서 25, 38, 50, 62, 75.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놔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저항이 뭡니까? 38%, 62%. 이게 큰 저항. 이게 뭡니까? 작은 저항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25% 걸다. 이 25%가 어떻게 해요? 25%가 1896p입니다. 여기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일단 1896p 이거를 뛰어넘었어야 됩니다. 1896p. 1896p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908까지 그냥 가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 이번 주도 어떻게 해요? 이번 주도 이번 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되면 1896p, 96p의 이제 저항과 1908p. 이 저항이 가장 뭡니까? 저항으로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장 자체를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게. 왜 괜찮게 보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했죠. 주가가 실제로 이번에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번에 여러분 그 1937포인트였어요.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조를 보면 100%입니다. 시가총액상의 100% 중에 35%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주가가 이게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종합주가가 올라간다 해놓고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해놓고 삼성전자를 안 산 사람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삼성전자를 안 사고 어떻게 종합주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라버린다. 35. 오늘 대표적 오늘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식이 마이너스 6포인트입니다. 6포인트인데 삼성전자가 플러스 2p 올랐어요. 2p. 2%가 올랐어요. 2%. 그러면 나머지 어디 됩니까? 이게 나머지 65%가 나머지 60, 주식이 마이너스 6포인트, 6%, 0. 몇 프로입니까? 0.3% 빠진 데다가 0.3% 빠진 데다가 삼성전자가 2% 떴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은 어떻게 1.3% 이상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주가가 안 빠집니다, 쉽게. 오늘도 주식 보시면요. 단기 하락에 한번 보세요. 단기 하락에, 자, 한번 보시면, 단기 하락에 38%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38% 지지받고 있어요. 제가 했죠, 여러분. 여기 바닥에 왔을 때 1900 다시 간다. 전부 아무도 안 믿어. 1900 간다. 왜 가느냐면요. 이 삼성전자를 보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네. 난 이해를 못하겠어.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상승이면 선물이 뭐죠? 선물이 코스피 100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100종목으로. 코스피 전체 우리나라 종목 거의 1000종목 중에 35%가 삼성전자인데 코스피 100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거의 어떻게 해요? 50% 가까이 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코스피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만 뜨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굿모닝 대방님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어제 팔았으니까 쉬시고 그래 삼성전자만 하라고. 왜? 주가가 오를 때 정확히 주가가 오를 때 처음에는 피라미드형으로 오릅니다. 1등주만 올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계단형, 이거 28,000정정으로 오르면, 세 번째 뭡니까? 전체 다 오릅니다. 이 전체 다가, 어제 주가가 전체 다가 올랐다면, 전체 다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1등 주식만 또 1등 주식. 1등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종합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 보세요.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웃기는 이 주가가 나옵니다. 뭐 주가가 나오냐면,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 1937포인트에서 1856포인트까지 주가가 얼마 빠졌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80포인트 빠졌어요. 80포인트. 80포인트 빠졌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 신기하냐면요. 이 80포인트 빠졌는데 주가가 당일 매매했으면 당일 매매 하루 빼놓고는 계속 수익입니다. 하루 빼놓고는. 하루 빼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지레짐작으로 매매 안 하신 분하고 주가가 빠지지만 방망이를 짧고 치신 분하고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이 삼성전자고 우량주에 있습니다. 우량주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1등 주식. 1, 2, 3, 4.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떴죠. 빠질 때는 왜 빠집니까? 빠질 때 요래 빠질 줄 알죠. 천만에 만만. 이게 어떻게 이쪽부터 빠진다니까. 이쪽부터. 하하 미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저평가, 실적에 대해서 저평가됐다. 뭡니까? 실적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세 번째 뭡니까?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다섯 번째 뭡니까? 매집했다. 여섯 번째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안 사면 기본적으로 안 돼요.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디 됐습니까? 목요일부터. 오늘 장중 어떻게 해요? 전 신고가 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요? 139만 7천원 그래서 전 신고가를 갱신해. 전 신고가를. 여러분 삼성전자 쉽게 안 빠집니다. 절대 쉽게 안 빠집니다. 빠질 게 아니에요. 빠질 게.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점 지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고점하고 지금 2만원 차이입니다. 2만원 차이. 삼성이 사상 최고 가격이 나는 삼성전자를 안 보고 어떻게 대세를 논합니까? 나는 여러분 종목 한 개당 한 개로 이거 시가총액으로 종목을 하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35%란 이게 안 빠지는데 어떻게 대세가 빠집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1등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답답해요. 여러분 왁하십니까? 왁해요. 왜 카느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상 최고가를 며칠로? 자, 제일 고가가 얼마입니까? 141만 9천원이에요. 오늘이 두 번째 가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얼마입니까? 오늘이 139만. 자, 오늘 얼마예요? 오늘. 아이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오늘 가격이 얼마입니까? 오늘 139만 7천원이에요. 7천원. 얼마요? 2만 2천원만 오르면 뭐가 열립니까? 실적이 열립니다. 몇 프로? 35%. 그러면 주가 급락 나옵니까? 1등주가 신고가가 나는데 어떻게 급락이 나옵니까? 여러분 장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뭐 갑니까? 5월 말에 하반기도 1등 주식 삼성전자만 사라 안 갑니까? 하하 내 마음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김치 보내준 거 먹기는 잘 먹지만은요
어떤 분 구구절절 편지 써보냈어요. 청송님이 코스닥 하지 마라. 근데 코스닥 해가지고 반성한다고. 코스닥 좀 보세요. 주가가 뜬다고 돈 먹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뜬다고. 선물은 보세요. 이번에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 보세요. 제가 보세요. 최근에 방망이 짧고 작게 잡았으면 이번에 주가 급락하는 날 중에 하루 빼놓고는 돈 다 먹었습니다. 하루 빼놓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한번 보세요. 코스닥. 코스닥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코스닥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자, 상승했는 날 봅시다. 상승했는 날. 상승 56일 했는데 돈 먹은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넉넉 잡아가 13일밖에 못 먹어요. 코스닥이 상승이 종합주가 코스닥이 17% 떴는데 56일 중에 돈 먹어 넉넉 잡아가 12일밖에 못 먹어서 코스닥이 최근에 왜 됐어요? 전멸.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주류에 놓으셔야 됩니다. 주류. 삼성전자가 죽을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아까 말했던 거 뭡니까? 그 층을 지금 1896, 1908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결론은 뭡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삼성전자 보라 했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봐야 됩니다.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삼성전자만 봐야 된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하면 갑니다. 가. 아이고 내 가슴을 확 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삼성전자 이래도 안 하실래요? 이래도 안 하실랍니까? 아이고 여러분 삼성전자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시황이 삼성전자로 되죠. 삼성전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장이 왜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물 때문에, 선물. 주식에서 실세가 난다고, 주식에서. 안 나니까 이 주식이 어떻게 해? 주식의 앞에 그림자가 뭡니까? 앞그림이 부부가 뭡니까? 선물, 선물. 그 중에 뭡니까? 파생이죠. 파생 중에도 선물입니다, 파생. 이 선물을, 그 선물의 움직임이 뭐로 움직여집니까? 삼성전자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어떻게, 삼성전자, 외국인은 어떻게, 지금 내려가는 쪽이 그려놨어요. 기관은 올라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를 전력투구를 합니다. 전력투구.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삽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삼성전자 집중으로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래 위쪽. 지금 다른 주식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적으로 놨다. 이적으로 놓고 승부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싸움하는 곳에 가야, 옛날에 우리가 싸움하는 곳에 가서야 전리품을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그 싸움하는 곳이 어딥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주가 6포인트 빠졌어요. 6포인트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떴단 말이에요. 3%, 2% 떴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싸움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왜?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뭐를? 선물 2조, 한 친구는 주고, 외국인이 죽든지 기관이 죽든지. 지금 비기고 있다, 비기고. 그러니까 뭐를? 선물 뭐? 삼성전자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하고 삼성전자를 매매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세는 삼성전자가 무너져야 대세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주식 어떻게 해요? 삽으로 몇 번 해봐야 뭡니까? 포크레인으로 한번 찍어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삼성전자를 꼭 보셔야 된다. 지금 자리가 아주까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데 그 관건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1896포인트에서 1908포인트 요 라인만 뚫는다면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저는 이쪽에 부딪히면서 뚫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 제가 뚫을 걸로 생각하고 이걸 만약 뚫게 되면 이 기준이 뭡니까? 삼성전자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충분히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를 이제 한번 시황을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시황 중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구름의 변곡점이죠. 구름의 변곡점이 뭐냐면, 자, 구름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 주가가 있습니다. 주가가 있으면 주가 밑에 전환선이 있죠? 전환선 밑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자기 거 포함해가 26이죠. 26 앞에 선행 스팬 1이 있고 선행 스팬 2가 있고 뒤에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이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 스팬 1이 떨어질 때 주가 하락하고 하락한댔겠죠. 선행 스팬 2는 내가 뭐겠습니까? 선행 스팬 2는 요 선행 스팬 2가 상승이나 하락할 때 이때 자, 선행 스팬 2는 내가 어떻게 했겠죠? 선행 스팬 2는 자, 선행 스팬 2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선행 스팬 2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사전에 알 수 있죠.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캔들 차트가 네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선행 스팬 2가 하락할 때는 위에 거는 매매하지 말고 뭐? 매도해라죠. 매도하라.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요거는 매매하지 말고 요거 매수하라죠.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선행 스팬 2가 얼마쯤 잘 맞나? 요 선행 스팬 2 깎였죠? 26 보세요. 26.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매도하라. 여기서. 여기서 매도하랍니다. 매도하라예요. 지금 선행 스팬 2 아래죠. 전체적으로 푸짜리입니다. 자, 구름이 두 종류가 있죠. 구름이 무슨 종류입니까? 검은 구름은 뭡니까?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고 선행 스팬 1이 밑에 있는 겁니다. 붉은 구름은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고 선행 스팬 2가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단기적인 거는 선행 스팬 1만 보죠. 단기 매매. 중기 매매는 뭡니까? 우리가 뭐 손은 이게 뭐 이거는 뭡니까? 중기 매매죠. 중기 매매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가장 큰 변곡은 뭡니까? 가장 큰 변곡. 구름의 가장 큰 변곡은 구름이 바뀔 때입니다. 구름이 바뀌는 때. 이 구름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뀝니까? 자, 구름이 바뀌는 거죠. 구름이 어떻게 해요? 붉은 구름에서 검은 구름. 검은 구름에서 붉은 구름. 붉은 것에서 검은, 검은에서 붉은. 이 자체가 주가가 뜨는 거나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붉은 구름에서 검은 구름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하락할 확률이 높답니다. 높다. 검은 구름에서 붉은 구름이 어떻게 해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거 외에는 굳이 검 따고 주가가 떨어지고 불 따고 주가가 뜨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어떻게 씁니까? 두 번 쓰죠. 두 번 씁니다. 뭐. 자,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가에 어디 26 여기도 구름이 있고 여기도 구름이 있습니다. 요 구름은 언제 구름입니까? 26일 전에 구름이죠. 26일 전에 구름입니다. 그럼 일목균형표는 언제요? 이 앞에 구름이 바뀌거나 이 앞에 구름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에 구름이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가 주가가 이 구름 바뀐 자리에 오면은 변곡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구름 변곡이죠. 구름 변곡 26일. 이 변곡이죠. 변곡.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보세요. 여기도 변곡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변곡이 몇 개다? 2개 나온다. 2개. 구름 바뀐 자리와 구름 앞부분 자리다. 그러면 지금 부분의 구름 변경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구름 변경 26일 한번 보겠습니다. 26일 변곡이에요. 변곡. 26일. 그날 자, 이 변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뜰락하는 거 다시 밀어줘. 그 다음에 결론은 이 자리가 곧 변곡이 다가온다는 거죠. 일목균형표가 뭡니까? 일목균형표가. 일목균형표 제일 좋은 게 앞에 거를 사전에 예측한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 남았어요? 며칠? 자, 그러면 구름 다가온 변곡입니다. 며칠 남았어요? 며칠? 7일 정도에 있으면 결론 뭡니까? 5일에서 8일 사이에 8일 사이에 변곡이다. 결론은 뭡니까? 한 주에서 두 주.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말이죠. 다음 주 수목금 그 주말 전후에서 5에서 7일 날 변곡이 나옵니다. 변곡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이 프로가 수요일 날 녹화해가지고 금요일 나오니까 다음 주 거를 보시라고. 이 프로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내가 다 보고 양다리 걸치는 거 얼마 오면 내려가고 얼마 오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고 그 사이에 잘 맞으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청과 경기미와 전남이 그다음에 김하고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5일에서 8일 사이에 어떻게 해요?
변곡이 나온다.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 수목금 변곡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변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변곡점이 상승해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해서 상승할 것이냐. 이 변곡점이 첫 번째 나오겠죠. 두 번째 변곡점이 뭐냐. 두 번째 변곡점이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 이 변곡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 여기서 빠져가지고 더 빨리 빠지는 변곡점. 이런 변곡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과연 이 변곡점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오는데 이 변곡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변곡점 자체에서 주가가 저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1855 이하에 제가 살았겠는데 그 주식을 어떻게 오늘도 팔 수 있었겠지만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5일 내지 앞으로 한 8일 정도 주가가 변곡점인데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만약에 장악하지 않을까.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안 물리면 주식은 저는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뚫어지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요즘 3일 빠지면 그날 사면 되거든요. 자, 한번 삼성전자 현재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현재가 보시면 여러분 탁하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현재가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틀에가 3일째 빠져가 사면 그날 플러스 내가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이틀이나 3일 빠져가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들 어떻게 해요? 3일 빠지는 걸 용납 안 해요. 그러면 이틀 빠지고 3일 아침에 빠지는 날 딱 사면 그날 보합이나 플러스 내고 이틀 딱 됩니다. 그럼 딱 매도 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삼성전자 그래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배운 대로 선행수펜투가 꺾이는 자리죠. 선행수펜투 꺾이는 자리 26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날 뭡니까? 매수 포인트다. 매수 포인트. 선행수펜투 위에죠. 선행수펜투 위에서 배웠죠. 선행수펜투 위에서 선행수펜투이 상승할 때 주식을 질러야 된다. 이거는 잡주도 잘 맞고 코스닥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통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긴급하게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 그래서 오늘 내 뭐 시원한 거 잡다한 거 안 합니다. 뭡니까? 파형 있는 데서와 삼성전자 이거 받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 주가가 대세하라. 내려갔다 금방 한다. 5분에 많은 정권방송 보고 우리 개인들이 무지하게 팔았어요. 돈 8천억 팔았어요. 내 가슴이 미어져요. 거기다 또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거? 543에서 480. 잘 빠졌다. 잘 빠졌어. 종합주가 지수가 15포인트 빠졌다면요. 여러분 개별 종목이 다 반동갈이 났다는 거예요. 담보부적 2번씩 났어요. 이번에 선물이 시인용이 3조 6천원까지 빠졌어요. 갑자기 1점 늘어났단 말이야. 어디서? 이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량주에서 삼성전자 사라고. 삼성전자 왜 안 사는데? 진짜 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삼성전자 곧 변곡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슴 너무 아픕니다. 3조가 깡통이에요. 3조가. 4조 5천억 중에 3조가 깡통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진도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그리고 여러분 대세는 삼성전자가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 제가 주가는 폭락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주가는 계속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하고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면 만약 삼성전자가 신고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팔기를 줍니다. 주가가 삼성전자 신고가 좀 늦을 수 있어도 삼성전자 실적이 안 돼요. 애플 못 이깁니다. 우리 그 삼성전자의 지배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 국제 그 유화
수출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실제로 보면 반도체 다음으로 유화 자동차예요. 자동차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현대가 뻥연비 때문에 굉장히 괴롭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현대 밀어가면 안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습니다. 물론 조선이 조금 고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선이 이렇게 어려면 중국 조선은 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MACD인데요. MACD 변곡점부터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MACD 했는 게 있는데, 그 점에 한 단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CD를 여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MACD입니다. 뭐, MACD가 후행성 지표인 건 알죠? MACD 후행성 지표입니다. MACD 첫 번째 뭡니까? 후행성 지표다. 지표라서 장중에 쓰면 안 되죠? 장중에는 쓰지 않습니다. 장중에 쓰지 않는데, MACD와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으면 퍼스트 MACD라고 있어요. 퍼스트 MACD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MACD라고 있는데 뭐 그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MACD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실제로 MACD는 뭡니까? MACD와 뭡니까? 시그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그널로. MACD와 시그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변곡 첫 번째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겠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이게 이제 MACD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MACD는 그 대신 뭡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후행성이다. 그런데 신뢰도는 MACD가 보조 지표가 제일 잘 맞죠. 잘 맞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가 오늘 이제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쭉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골든 크로스를 볼 것 같으면, 자, 골든 크로스 쭉 한번 비싼 거 골든 크로스 나는 게 아모레 패시픽, 이 골든 크로스 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롯데, 이제 KTNG, 위메더, 전부 이제 MACD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MACD가 골든 크로스 나는데, 그 MACD 골든 크로스 나고 주가가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MACD의 골든 크로스는 아침 시가보다 다 높은 가격에서 나올 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골든 크로스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골든 크로스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골든 크로스 여러 종류는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뭡니까? 시그널의 상승이죠. 이제 시그널의 영선 통과가 있습니다. 영선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MACD 선의 영선 통과. 네 번째가 뭡니까? 시그널의 상승입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겠죠. 요 통과가 있으면 하락 통과, 상승 통과가 있습니다. 시그널의 상승 통과. 이렇게 이제, 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MACD의 이제 상승. 이 시그널은 왜 시그널입니까? MACD가 워낙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그널은요, MACD 중에 시그널은 여러분, 뭐, 스토캐스틱 시그널도 있고, 여러 시그널인데, 시그널은 장중에 사용이 됩니다. MACD가 장중에 사용을 못해요. 그 못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실레이터도 있고, 시그널도 있는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께서 이제 골든 크로스, 요 부분을 이제 이게 이제 변곡점을 찾는 거죠. 변곡점 찾는데 실제로 이제 MACD는 뭡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죠. 그다음에 어깨에 팔아서 무릎에 안 돼. 이게 뭡니까? MACD는 추세지수입니다. 추세지수란 것은 주가가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비우면 선물하시는 분은 어떻게 MACD 골든 크로스에서만 골든 크로스 이후에만 이후만 해야 되는데 이 추세 지수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영선입니다. 영선. 어떤 영선이냐면 자, 영선이 이제 그래프 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골든 크로스 여기 나는 경우 있고 자, 골든 크로스 밑에 나는 경우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요 골든 크로스는 얻은 게 수익이 높다. 그거는 없습니다. 얻은 게 수익이 높다. 그건 없어요. 높는데 골든 크로스가 위쪽일수록 상승의 강도가 셉니다. 상승의 강도가 세다. 강도가 세다가 수익은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수익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건 강도가 약합니다. 강도가 약해요. 강도가 약하다. 강도가 약합니다. MACD 골드는. 그런데 저 경험입니다. 강도가 세면 셀수록 수익률은 보통 수익률은 조금 강도가 세면 셀수록 수익률은 조금 적은 경향이 많습니다. 강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MACD는 이 영선 주위에서 골든 크로스 나는 게 가장 좋은 골든 크로스입니다. 영선 주위에. 같은 골든 크로스라도 영선 주위에 나는 골든 크로스가 가장 좋아요. 물론 이 영선에서 골든 크로스 나면요. 주가가 굉장히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좀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을 크게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세 분류가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 세 분류가 굉장히 물론 뭐 이 위쪽에 골든 크로스가 1중 골든 크로스인지 2중 골든 크로스인지 3중 골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까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골든 크로스가 위에서 나면 날수록 어떻게 강도는 좋아지지만 결론은 이렇게 수익은 많이 나지 않는다. 그 대신 작전주는 이어서 나요. 그 대신 뭡니까? 이 강도가 결론은 뭡니까? 영선 위에서 골든함이 날수록 어떻게 손절매 라인을 딱 잡고 공격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격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MACD에 여러분 이제 큰 변곡점 잡고 추가적으로 MACD를 더 깊이 할 생각입니다. 하는데 MACD는 어떻게 해요? 워낙 이게 뭡니까? 큰 지표입니다. 큰 지표. 큰 보조 지표라서 중지표와 이게 이제 추지표와 치사의 지표, 작은 지표를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그 MACD는 이 하나가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가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MACD가 이 중지표 여기서 0에서 이미 골든 크로스 났다. 이미 조금 늦은 경향이 있어요. 사실 안 늦어요. 그런데 그 골든 크로스가 이렇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진짜 골드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골드가 나가지고 이미 MACD하고 시그널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뭡니까? 영성 골든 크로스라. 이 말은 뭐냐면 골든 크로스 난 후에 올라가는 거 전부가 뭡니까? 골든 크로스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영선 통과할 때 골든 크로스 나도 되지만 이미 골든 크로스 나가 밑에서 나가지고 영선을 통과할 때 MACD와 시그널 통과할 때 그 자리도 뭐야? 골든 크로스다 이 말입니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죠. 이렇게. 이 자리가 골든 크로스. 이어서 매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골든 크로스도 골든 크로스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시그널하고 MACD가 영선을 올라가는 이것도 골든 크로스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골든 크로스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보면 자 한번 보세요. 지나고 나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영선이 여기 있습니다. 영선이 여기 있는데 이 밑에 골든 크로스 물론 이 밑에 골든 크로스 나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든 크로스 난 후에 주가가 굉장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절대적인 저평가, 절대적으로 주가가 이거 완전 바닥이다. 그런 거는 사지만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소외해야 됩니다. 소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크로스가 두 개인데 그 대신 뭡니까? 이 위쪽에 골든 크로스와 아래쪽에 골든 크로스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시그널과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고 이 영선은 어떻게 해요? 영선은 골든 크로스도 골든 크로스지만 시그널과 MACD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여러분? 이 우량주를 보다도 실제로 뭡니까? 가벼운 우리가 내가 말하는 코스닥 그 잡주들이죠. 그 잡주들이 실제로 이 MACD를 갖고 매매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MACD 시그널, 원래 우리가 MACD 가는 거는 MACD 시그널입니다. MACD 시그널은 장중에 시그널은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쓰셔도 돼요. MACD. 그러니까 확인사살하는 거죠. 내가 저질러 놓고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사실 확인사살. 왜? 그 대신 MACD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다시피 속임수가 있고 그 최근의 지수들은 뭡니까? 이거를 장중에 쓸 수 있게 First MACD, 그 다음에 ROC MACD 이런 CMA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 때 보이던데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그 MACD를 쓸 때 여러분께서 막 골든 크로스를 산다. 그 골든 크로스가 이 위쪽과 아래쪽 중간에 골든 크로스 개념을 조금 틀리게 해야 된다. 위쪽과 아래쪽은 분명히 골드가 나야 되지만
어떻게 이 영선을 통과할 때는 골든 크로스도 나지만 어떻게 해요? MACD와 시그널선이 관통하는 자리도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보시면 아직까지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는 낮지만 영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이런 거는 어디에 고생할 수가 있다. 고생할 수가 있어요. 고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한번 보십시오. LG화학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방금 LG화학 방금 이야기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여기 났는데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주가가 못 올라오죠. 이런 자리에서 잘못하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이닉스가 보세요. 하이닉스 데드 크로스 나면 끝나죠. 자, 이것도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와 이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죠. 그 다음 이 골든 크로스 보시면 어디요? 이쪽 물론 자,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거나 아니면 여기 사가지고 어떻게 크게 버티는 게 좋죠. 결론은 뭡니까? MACD 오실레이터 선이 어디 영선 위에 있을 때는 함부로 어떻게 손을 안 대야 됩니다. 손을 안 대야 돼요. 굉장히 손을 안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일목균형표의 그 음량조화죠. 음량조화. 그 음량조화가 이 영선 관통입니다. 이 영선 관통할 때 나중에 일목균형표 보통 구름을 관통할 때 오실레이터가 영선을 관통하면 일목균형표 위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 대우건설 바닥에서 있죠? 바닥에서 주가 잡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선 올라오기까지 한참 기다린다. 결론은 뭐 어떻게 해요? 영선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간다.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거의 그래요.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걸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가 나 바닥에 다 버티겠다. 밑에 MACD에서 될 줄 알죠? 아닙니다. 결론은 어떻게? 영선 가까이에 왔을 때 주식을 사야 돼. 바닥에서 뭡니까?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죠.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인데 이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면 아직 영선까지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됩니다. 물론 뭐 그 주가가 이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 어떤 패턴이 또 있습니다.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수해도 되는 패턴, 안 패턴 뭐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계속 하려고 하면 길어요. 기니까 그건 뭐 빼고 일단 보편적으로 영선 가까이에서 MACD 골든 크로스를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면 별 부담이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골든 크로스 나면 그때부터 주가가 뭐 크게 폭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폭락은 어디서 나오냐? 폭락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선 주위에서 데드크로스 날 때 거기서 폭락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폭락이 나와요.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 영선 주위에 데드크로스에서 폭락이 나옵니다. 다른 데도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선 주위에서 폭락이 나온다니까요. 참냐 안 믿네. 영선 주위에서 제가 작년 그 4월에 원래 4월에 주가 폭락했다 했던 이유가 어떻게 해요? 이 MACD 선 보고 정확히 찍어내는 거죠. 왜? 이 추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MACD가 이번 주가 내가 그때 바닥이라 할 때 여러분 주가 괜찮습니다. 뜰 겁니다. 했던 이유가 뭐 MACD 선이 골든 크로스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이번에 9월에 2000포인트 갈 때 모든 뻐꾸기들이 2200, 2300 갈 때 내가 안 됐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MACD가 그때 어떻게 해요? 상승해서 골든한 후에 데드크로스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됐다 했던 거예요. 안 됐다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뭐 지나고 나니까 다 맞다. 지나고 다 맞기는 뭐 다 맞아. 나는 지난 거 그 방송 보세요.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 종합주가 지수가 골든 크로스가 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보통 MACD가 보통 그 영선 아래서 골든 크로스 나는 경우는요. 하락폭의 38% 정도는 반등을 합니다. 그 38%가 여러분들 됐겠죠? 1908포인트 정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는데 특히 우리가 그 MACD 영선 아래서는 보통 2 바닥이나 3 바닥에서만 주식을 살아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막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여기 수주 10수치, 20수치 이거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항시 마치고 자기 종목을
MACD를 꼭 봐야 됩니다. 자기 종목을.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그 MACD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이 부분은 절대 통과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코스닥 종목이 그때 코스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차로 빠졌을 때 내가 1차로 빠졌을 때 여러분 안 된다 했던 이유가 왜 안 된다 했냐면 내가 여러분들 코스닥 그때 이제 반등을 이제 이래 하락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도 늦지 않았다. 이때는 방송했어요. 520대 여러분 안 된다 했던 이유가 이 골든 크로스가 영선 아래에서 골드가 나더라고요. 영선 아래 골드 나면서 MACD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서 제가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MACD로 보시면 코스닥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하락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락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빠져. 결론은 뭡니까? 신용이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용이 1조 떨릴 때까지 사람들이 담보 부족 나면요. 이 주식 넣고 저 주식 넣고 막 카드 땡겨 쓰고 해가지고 돈 넣다 버티다 안 되면 반대면 맞거든요. 그때까지. 또 어떻게 신용은 3개월이죠. 신용이 언제 많았어요? 이번에 신용이 많았어요. 언제? 10월 초순에 신용이 많았습니다. 10월 초순에. 10월 그때면 11월, 12월, 1월. 1월 말이죠. 1월 말이 어떻게 추석. 1월 말, 1월 15일부터 1월, 저 2월 10일 사이에 코스닥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내기할게요. 여기 메모해 놓으세요. 왜? 신용이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코스닥 신용이.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 대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떻게 해요? 7개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밖에 붙어요. 밖에 붙다고, 밖에 붙다. 안 된다니까요. 참네. 특히 신용 많을 때는 여러분 코스닥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하면 그거 안 돼요. 신용 많을 때 여러분이 코스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오늘 영선, MACD 영선 주위에서 골든 크로스를 한번 항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굿모닝 대박예가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 공부를 계속 보셔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나 사랑이 너무 겨워서 제가 뭐 여러분 욕으로 제가 답을 합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청률이 1등이에요. 1등. 깜짝 놀랐어요. 시청률도 1등인데 제가 여러분 더욱더 저를 채찍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여러분 뭐 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참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라든지 너무너무 고맙어요. 쌀도 많이 보내고 우리 회사로도 많이 와요. 택배가 하루에 3-4개씩 꼭 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감도 괜찮고요. 뭐 다 좋아요. 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거 절대 저 안 먹습니다. 저 혹시 먹는 것도 있으면 돈 쳐가지고 그만큼 꼭 여러분 불이웃도 합니다.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너무 보내준 거 감사하고 이번에 경로잔치도 많이 했어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이거든요. 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이날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높아가지고 시청률 많이 올려준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 마음 아는겨 모르는겨 내 마음 알죠? 알죠? 알아요? 감사합니다. 청소년님 신청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